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중요한 지표였죠. CPI 지표 발표를 확인한 뒤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가운데 9시에 또 저희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지금 예상 체결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26% 정도 상승하면서 2,371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무난합니다. 0.31% 정도 상승한 채로 713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도 제대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전부터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텐데 오늘도 한 큐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참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죠.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가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던 양대지수는 이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편 간밤 미국 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이 됐는데 삼재지수 이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도 빨간불을 켜주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7%, 코스닥도 0.2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에 이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달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먼저 수산 INT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솔루션 사업과 통신사 협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어제장 관련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 넘게 주가를 키워줬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상승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3.4% 상승하면서 16,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곡선 그려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SK텔레콤입니다. 주가가 빠졌던 종목인데요. KT와 LG U+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역시나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 전장에서 1.29% 하락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5,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다는 광산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광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직 어떤 광산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정부 연구기관은 올해 안으로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면서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리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이 리튬 관련주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먼저 해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30% 주가를 키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3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신 석재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24.31%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5% 빠지면서 1,33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신양회도 살펴보시죠. 이거래일 연속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장에서는 10% 넘게 주가를 키워줬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폭 그려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1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G U+가 자회사 LG 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고 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고 LG U+가 자사 전기차 사업을 인수한다는 공시를 전한 건데요. 두 기업이 전기차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먼저 LG 헬로비전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장 1.4% 뛰어오르면서 4,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라테크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장 역시나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40원 상승한 7,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S트래픽입니다. 오늘장 0.12%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4,06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한화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그룹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내고 이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한화큐슬이 발표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태양광 투자는 조지아주의 노동자 가정과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빅딜이라면서 앞으로 공급망을 되살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겼는데요. 관련해서 풍력과 이 태양광 관련주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력 관련주로 CS 윈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9.55% 거의 10% 가까이 주가를 키워주면서 2거래일 연속의 강세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뛰어오르면서 3거래일째 강세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74,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국산업도 함께 살펴보시죠. 8거래일 동안 빨간불만을 켜줬던 종목이고 전장에서는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출발 예측되면서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4,0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전장의 주가를 유지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한화솔루션인데요. 5거래일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장에서도 거의 3%에 가깝게 뛰어올랐는데 오늘장 상승장 예고되면서 1.25% 오른 48,7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도 함께 살펴보시죠. 3.46%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장 1% 넘게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900원 오른 87,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포착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장 상승 전환에 성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54,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1,100원 올라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개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전장에서 코스피는 492개의 종목들이 주가를 키웠습니다. 최근 거듭해서 이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가 0.17% 약보합,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 밖에 2위부터 4위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면 LG화학이 13,000원 내리면서 62만 4천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2%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우위의 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장에서 코스닥은 690개의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726개의 종목이 내리면서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지수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HLB가 악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고 LNF는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에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이 0.7%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68,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모두 상승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상승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월 1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자세하게 이슈들 정리를 좀 해드렸었죠. 오늘도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시장 체크를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까지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현재 출발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 0.52%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상승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지금 현재 전일 대비 0.22%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빨간불 켜내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SK하이닉스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개장 상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님과 연결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요한 지표도 발표가 됐고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제 또 숨가쁘게 어닝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장 이 개장 상황 어떤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다행인 부분이 CPI 지수가 둔화가 됐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늘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CPI 둔화나 이런 예상했던 부분은 이미 좀 시장에 좀 노출이 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인 약간의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물소화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승을 하되 어떤 개별적인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다만 더 긍정적인 요소가 테슬라가 좀 상승 전환하고 어떤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또 반도체 업종도 견고함을 보여주면서 이 개별 종목 이슈가 이제 어떤 순환매 장세에 의한 이런 종목으로 집중이 됐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비중이 큰 상황인 만큼 좀 개별 종목 장세는 좀 도움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약간 소금의 쏠림이 좀 이쪽에 있으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현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이 경기 침체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편하게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이 업종별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스피 업종에서 상승 출발이 제일 좀 좋은 게 바로 이제 이 운수 창고 업종이고 그 안에서도 항공 그리고 이 통운 해운 쪽의 상승세가 오늘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TA 항공이 3.72%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어제 이제 TA 항공이 거의 3년 만에 국제선을 재개를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중소형 이 저가 항공
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뭐 TA항공, 뭐 진에어, 에어부산, 뭐 제주항공 이런 이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에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엔저죠. 이 엔화가 약세되면서 관광객이 좀 급등하면서 이 저가 항공주들이 그 다른 어떤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상승폭이 좀 좋게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개선되니까 우선 이런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을 올해 상반기 때, 상반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1월, 2월 달에 그런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때 일본 노선 수송객 수만 55만 명을 웃돌았죠. 거의 2018년 4분기 때 70%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CJ 대한통운이 3.38%, 한진칼이 2.93%, 페노션이 2.22%, 동양고속이 2.2%, 아시아나항공이 2.17%, 대한항공이 2.1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지수도 볼까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2.48%, NC소프트가 2.45%, 크래프톤이 2.33%, 네이버 성장주 조처 2.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2.31%, 삼성 SDS가 2.06%, GKL이 1.6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게임주들도 전체적인 부분이 좋은데 특히 이제 NC소프트의 상승세가 좋은 이유가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죠. 지금 이제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는 최근 6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는데 역시 스로넨, 리버티에 대한 같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렇게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도 오르고 저가 매수도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게임주들은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신작 게임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신작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2분기 때 NC소프트는 뭐 PC와 또 콘솔 플랫폼의 동시 발매 예정이죠. 말씀드렸던 스로넨 리버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외 퍼블리셔까지도 한다면은 이 NC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나 이런 비용 증가세도 둔화가 되면서 이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진예대 현대제철이 2.75%, DSR 제강이 2.59%, 남선 알루미늄이 1.81%, 이구산업 1.74%, 포스코홀딩스가 1.55%, KG 스틸 1.52%, 고려해안 1.45%, 동국제강이 1.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철강 금속 업종,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가장 상승폭이 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주요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경기 침체 이슈는 뭐 철강제 산업은 어떻게 중간재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 좀 반영되는 감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뭐 중국이 뭐 경기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 있는 현대제철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송장비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대창 단조가 지금 3.57%, 화신이 3.04%, 체시스가 2.44%, 현대미포지선이 2.2%, 기아가 오늘 1.88%의 강한 상승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73%, 세원전공이 1.71%, 현대위아가 지금 1.6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승 때문에 지금 증권업종도 괜찮네요. 메리츠증권 1.91%, 키움증권이 1.81%, 삼성증권이 1.33%, NH투자증권이 1.2%, 미래에셋증권이 1.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중소형 유통주입니다. 뭐 PM 풍년이 5.02%, 신라SG가 4.6%,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이 4.39%, ISE 커머스가 3.29%, 나우데이터가 2.8%, 한국테크놀로지가 2.11%, 흥구석유가 1.75%, KT알파가 1.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줌 인터넷이 16.25%의 강한 상승세로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1.47%, 카페24가 1.4%, 가비아가 0.92%, 예스24가 0.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소프트웨어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오소프트가 25.13%의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상상 어떤 이 상승폭은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코 엠시스가 7.19%, 모아데이터가 4.96%, 세토피아가 3.91%, MDS테크가 3%,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가 2.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소프트웨어 중소형주도 중소도 괜찮고, 지금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상승세가 좋네요. 지금 조이시티가 9.17%, 핑거스토리가 5.07%, 포바이포가 3.95%, 미스터블류가 2.3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오랜만에 좀 조이시티가 좀 그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게 좀 반가운 모습이 반가운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상승폭은 나오고 있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17% 상승,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0.21% 하락, SK하이닉스는 0.46% 하락. 지금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이 하락 캡스를 보이지만 하락폭은 크진 않고요. 상승폭은 그나마 좀 네이버가 지금 2.06%,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가 2.06%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이 제일 좀 잘 나오는 기업이 LG가 지주사 LG가 2.0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이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이 자회사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그리고 LG전자, LG이노텍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12월 달에 굉장히 있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골고루 들어오면서 지주사 L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5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 종목이 나오는 종목도 크진 않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1.9% 하락폭을 좀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대부분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지만은 약간의 오전에 장 시작했을 때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1% 상승, 셀트로헬스케어가 0.84% 상승, LNF는 0.32%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47%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0.34% 상승, 에코프로가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69%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거 외에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도 많이 없고요. 상승폭이 좀 크게 좀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 기업들이 좀 더 약간의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도 많이 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보다도 어떤 대형주들의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한 전략 한번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주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관련돼서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개장 상황 살펴보니까 계속 시장이 강보합권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지금 수급 상황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살펴주실 텐데 어떤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이 CPI가 너무나도 예상과 똑같이 나왔죠. 6.5%가 딱 똑같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예상을 했다는 점.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이 2월에 25bp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요. 좋은데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도 굉장히 좋았는데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물량 좀 소화를 했고요. 시장은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오늘까지 본다라면은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1월 들어서 1월 2일하고 3일은 하락했지만 4일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어제 모습을 보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분명히 CPI 6.5가 좋기 때문에 기대했던 걸 확인을 한번 했죠. 그래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곧바로 차익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까지도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환율도 NDF 역외환율 같은 경우 본다라면 8원 하락,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고요.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이 CPI를 확인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면은 이 환율과 채권 금리까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과 채권 금리까지 결론적으로 지수까지 모두 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움직였다라는데 저는 가산점을 좀 두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을 했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호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도 좋고요. 기관의 매수도 좋은데 여기에서 기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연기금이 5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984억 순매수 중에 연기금이 524억, 50% 절반이 좀 넘죠. 연기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기금은 장기적인 투자자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고,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가 대체적으로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기관들은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질 가능성, 안정성은 좀 확보를 했다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매수세는 조금 외국인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섹터들 위주로는 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쪽을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나 이런 좀 묵직한 종목들도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 민감주나 무거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경기 민감주가 사실 여기서 숙제가 됩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수급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건설주가 굉장히 좀 어렵죠. 건설주 최근에 보면은 분명히 바닥권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가 살짝 쉬죠. 근데 건설이 그러면 살아났느냐? 경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해결된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건설 경기가 살아났냐? 가격은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 건설 분양이 잘 되느냐? 아직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곤 있는데 건설주들은 우선 바닥권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분양이 잘 되느냐? 그리고 이 건설주들 지금 여러 가지 건설이 잘 되려면
이 분양이 건설 시장이 사실은 살아나야지 투심이 살아나야지 분양도 잘 되고요. 건설주들도 살아나는 이런 모습인데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는데 사실 한 개도 해결을 못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형성을 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 이 숙제처럼 남아있는 건설과 관련돼서 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이사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사실은 자동차 중에서 이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기아 완성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이 분명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야말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반도체는 하락하니까 그나마 좀 쳐다봤었는데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에 저점 형성하고 계속 그야말로 횡보하는 저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12월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었었고요. 장중에 6만 원까지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실적은 21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죠. 대기 수요 굉장히 많고 차량 인센티브 좀 덜 줘도 되고요. 환율 우호적인 부분들이 유지가 됐었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점점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가격적으로는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 빈자리를 현대기아차가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합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에 이 투자자들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들 이 반도체만큼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이 2분기, 3분기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하신다라면은 뭐 완성차 업체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담고 가시는 전략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 기아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이 완성차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중 항공주들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호재 덕분에 오늘 장 초반에 항공주들 같이 날아오르는 모습인데 국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선 항공주 전부 다 통틀어서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항공주 중에서 뭐 대한항공 특히 실적이 꺾인 적이 없죠. 코로나 때 뭐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뭐 대한항공 대장주인데 뭐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아시아나항공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CC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항공 수요가 살아나고 있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죠. 이제는 거의 감기와 같은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80불 아래에서 7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찾아갔다. 그래서 항공 굉장히 좋은데 LCC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LCC는 그야말로 지옥을 다녀왔죠. 이 LCC 증자에 대한 부분들 뭐 적자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본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라이센스에 대한 위기까지, 이 위기론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싹 다 해소를 했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LCC가 이 세 군데나 되고요. 그리고 이 23년도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큰 폭 반등이 뭐 굉장히 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 속도까지 본다라면은 LCC가 좀 더 주가적인 탄력도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항공주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23년도에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세하게 이제 대형 항공주와 저가 항공사까지 통틀어서 이야기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저희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작년에 힘들었지만 올해 들어서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종목들 중 네이버와 카카오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그 주가 상승력은 더 좋은 모습인데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좀 저희가 풀이를 해보면 좋을까요? 올해 좀 볼만한가요? 우선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모습, 그리고 지금 자리보다도 주가 상승이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회사가 나빠져서 하락을 했느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하던 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실적이 뭐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한 이유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이 유동성에 대한 흡입,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으면서 25bp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서 3.5% 기준금리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2월 달에 25bp, 그리고 3월이나 5월 달에 또 25bp 한번 인상을 해서 5%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술주들 대부분 이 정도에 대한 금리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FOMC는 물가 인상에 보수적이고 시장은 물가 인하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만약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굉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이 기술주들은 분위기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무엇보다 자금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가격 매력도 높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 힘들었던 네카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이 뒷받침이 훨씬 더 되어주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코스닥 지금 현재 매매 시그널 찾아보면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정반대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인이 혼자서 269억 원어치 사들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들어와주고 있지 않네요. 외국인 지금 현재 232억 원어치, 기관은 약 18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기관이 지금 1,222억 원어치 정도 사들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돼서 자세하게 시장 상황 더 살펴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지금 현재 앞서서 간략하게 수급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13일에 금요일인데요. 예,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이슈인 거죠. 거기에서 파생돼서 올라가는 게 앞에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필두로 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핫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표로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다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하락세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전환되는 모습이 기미가 보였었는데, 그동안 연준의 횡보,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그 긴축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보면은 확답을 내리지 못했었던 거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저희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쪽을 제외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5.7%대로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추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 그 주요한 구성 항목을 한번 어떻게 변했나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8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음식료, 집, 운송, 에너지, 의료, 교육,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거비 관련돼 있는 부분이 40%로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이제 운송 쪽이 한 22%, 음식료가 한 14%, 에너지가 한 1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집 관련해서 주거비 관련돼 있는 부분은 11월 대비해서 좀 올랐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에너지나 운송, 음식료 가장 비중이 그 뒤쪽으로 큰 것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커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거비가 들어가는 집값을 좀 잡을 수 있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다음 달, 내달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주거비에 들어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서히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집하고 관련돼 있는 물가 지수만 서서히 잡혀준다면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이번에 나온 12월 물가 지수는 부합치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치? 그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좀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들이 한 3% 정도씩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밖에도 이제 웹툰이라든지 광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을 때 좋아질 게 무엇이냐. 그동안 그 경기 둔화 우려,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빠졌었는데 좋아질 게 무엇이냐. 이런 업종들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눈에 또 띄는 게 이제 건설기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이 2월 24일 이렇게 좀 협의가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 쪽이 굉장히 강하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진성 PEC, 대창 단조,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박해, 등등등 이렇게 쭉 강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현대 건설기계하고 진성 PEC는 한번 저희 공부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게 되자면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에 대한 그러한 재료 같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매크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인프라 투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현재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가 아니고 현대건설기계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재 중국이 긴축을 했었죠. 사실은 2021년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원래 한 3천억 정도 하던 매출이 500억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크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현재 휴전에 대한 러시아 전쟁의 그 재료가 불을 지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다 떠올리시길 바라고요. 진성 PEC 같은 경우도 저희 한번 공부를 했었죠. 북미 비중이 44%, 그리고 일본이 한 23%, 중국도 한 13% 정도로 진성 PEC한테는 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진성 PEC도 그렇고 왜 이 시점에서 올라가느냐 이런 건데, 이 회사들이 판가 전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이런 건설기계라든지 조선, 중공업 이쪽계가 굉장히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원가를 판가 가격에 인상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질 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원재료비가 꺾인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꺾인다.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는데 그동안 올려놨었던 판매 가격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수요 때문에 더 올리게 되면 마진이 더 크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건설기계에는 조정 시마다 내가 우려한다는 기분이 아니고 조정이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하고 눌림목을 주고 내가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못 샀었으면은 이번에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기회로 한번 여겨질 수 있는 게 건설기계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사실 카지노주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카지노주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지노가 최근에 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흔들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품주들도 변동성 있게 한 3에서 5% 정도 빠질 때도 있고요. 호텔신라나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등 이런 면세 여행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 있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그 비자 발급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하는 거하고 방한하는 중국인하고는 어떻다?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 그런 뉴스 때문에 잠깐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면은 이런 종목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카지노 주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지갑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만 하지 사 먹는 것도 안 사 먹고 쇼핑도 안 하고 카지노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현재 실질적으로 입국자 수, 방한하는 입국자 수와 카지노의 실적 개선의 그 연관성을 보면은 방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오프닝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적 개선이 같이 연동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되는 업종이 카지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추천주는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라다이스냐? 파라다이스도 중국 리오프닝주하고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뿐만 아니고 호텔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복합 리조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행객을 받고 그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카지노도 즐길 수 있게끔 그 모든 시설이 하나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사실 일본인들이 최근에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분기 이후로 일본인들의 그 파라다이스의 VIP 방문객 수도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 2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00명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에 8,000명까지 늘었어요. 일본인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1,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쭈꾸미죠.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10,000명 이상씩 파라다이스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 10,000명은 VIP 고객 수 위주입니다. VIP 기준으로 1,000명이 10,00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로. 그렇게 되면은 그 외형만으로도 한 10배 이상이 커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를 가는 거죠. 카지노를 가게 되면은 예전에 리오프닝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중국인들이 저희 그 파라다이스에 쓴 카지노 베팅액이 5,600억 정도 됐었어요. 2019년도에. 근데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70억 됩니다. 10배 차이가 더 나요. 이러한 중국 관광객 분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파라다이스의 카지노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예전 수준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형 성장이 과거에 반 정도만 회복을 해도 한 5배 이상 외형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카지노주들을 그냥 하나의 테마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황과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카지노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파라다이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 넘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중에 저희가 전략 자세하게 좀 세워드렸는데요. 코스피 현재 1%대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0.28%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